처음에는 그냥 단지 이태원 묘지, 무형 분묘, 합장비가 서 있는 곳으로만 생각해가지고 단지 망우리 공원의 역사의 일부분이라고만 생각해서 처음에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처리될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선 보기 드물게 드넓은 녹지와 깨끗한 공기, 그리고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산책 코스로 사람들이 즐겨 찾는 망우산. 하지만 지금의 망우산이 되기까지 이곳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1933년부터 일제강점기, 해방과 한국전쟁, 그리고 산업화 시기에 이르는 40년 동안 고인들의 안식처였던 망우리 공동묘지. 4만 7천여 기가 들어차 더 이상 공간이 없어진 1973년, 이장이 시작되었다. 파묘한 자리에 심은 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섬뜩했던 공동묘지에서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 바뀐 이곳은 이젠 중랑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랑스러워하는 특별한 곳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물론 망우역사문화공원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는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위인들이 이곳 망우역사문화공원의 영면에 계시기 때문이다. 무려 100여 분 가깝게 모셔져 있다는 사실에 나는 무척이나 놀랐다. 망우산 곳곳에 안장된 선열들의 묘소들, 위치도 규모도 다르지만 하나같이 깨끗하게 관리된 상태에 나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누가 이곳에 위인들의 무덤이 있다는 걸 알고 찾아왔는지 나는 그것이 궁금해졌다.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영면한 위인의 묘소 40여 기를 찾아낸 김영식 작가에게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만남을 청했다. 요게 권진규. 자, 보시면은 요 상석에 표시가 있죠? 네네. 예, 권진규 선생의 그 도장 그거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예. 그 지금은 뭐 우리 근대 조각의 선구자 해가지고 아주 매주 유명해졌죠. 네. 우리 여기 계신 거를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2010년도인가 그때 덕수궁에서 전시회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분이 여기 계시네 해가지고서 그래서 관리사무소 찾아와가지고 이분 약도 받아가지고 들고서 여기를 막 이제 헤맨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저 아래서 찾다가 또 중단하기도 하고 또 위쪽에서 찾다가 또 중단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우연하게 제가 여기 바로 저기서 이제 딱 그 쉬면서 이제 물 마시면서 아이고 참 힘들다라고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이게 권진기라고 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 선생님이 나를 부르신 건가? 내가 선생님을 찾아온 건가? 예. 그래서 정말 권진기 선생님 묘 찾은 그 기억은 제 망우리 그 많은 그 묘 그 발굴 중에서도 가장 그 힘들고 또 가장 또 보람 있었던 그런 일로 제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저 빨간 리본 있죠? 저런 거 다 옛날에 내가 해놓은 거예요. 저 길로 막 올라고. 망우산에 안치된 역사인물을 꾸준히 발굴하고 조명해온 김영식 작가. 우리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문인가 예술가, 독립운동가의 묘소를 찾아온 그는 방관하고 방치하면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잊혀질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망우리 공동묘지. 그냥 공동묘지의 인식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민의 공동묘지로 존재하면서 언젠가는 없어질 어떤 그런 곳이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관리사무소에 가가지고 리스트를 받았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현재 연보비가 세워져 있는 15명에다가 플러스 이중섭 선생, 그 다음에 또 한 분 일본인 아사카 다쿠미, 이렇게 17명의 그 목록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리스트 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는 걸 제가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 참 어떻게 등록이 안 돼 있고 리스트가 안 돼 있고 알려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그래 계속 인물을 추가를 하다 보니까 100명 이상의 역사 인물과 서민이 함께 계신다는. 그래서 지금은 뭐 구체적으로 여기에 몇 분이 계신다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서민들의 어떤 역사적인 주체로서의 서민의 존재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유명인사 서민으로 또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여기는 100명 이상의 역사인물과 서민이 함께 계시는 우리 근대사에 정말 많은 스토리가 담겨 있는 그런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인 100여 분의 삶과 이야기를 담은 저서 그와 나 사이를 걷다. 누군가의 끊임없는 연구와 상상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한 명의 인물을 추모할 수 있게 됐다. 이태원 묘지 무형 분묘 합장비가 서 있는 곳으로만 생각해가지고 단지 망우리 공원의 역사의 일부분이라고만 생각해서 처음에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 유관순 열사는 이태원 묘지에서 아무도 관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1946년도에 이태원 묘지가 없어지면서 이 많은 무형 분묘와 함께 이쪽에 계시지 않겠는가. 그 이후로 이게 점점 좀 발전이 돼가지고 실제로 이제 유관순 기념사업회 쪽에서는 이것이 유관순 열사의 묘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고요. 우리 또 중남구청도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서 지금의 데크 그것도 만들고 해서 2020년도 유관순 열사 서거 100주기 때 그때 여기서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이후로 해마다 추모식을 여기서 거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유관순 열사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자 하는데 찾아갈 곳이 없어서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찾아가서 인사드릴 곳이 생긴 겁니다. 안녕하세요. 봉사 왔습니다. 형님, 네. 이 다음에는 네. 먼지 털기 하고 수건하고 닦아야겠다. 예. 야, 빗자락도 들고 나타나더라. 형님 빗자루 들고 저 비석 있는데 가서 응, 우리 같이 갔다 인사 잘 계셨슈? 이제 하자. 우리 빨리 하자. 무더위 속에 땀을 뻘뻘 흘려가며 유관순 열사의 합장묘를 청소하고 정비하는 어르신들. 그녀들이 맞춰 입은 조끼 뒤엔 하나같이 영원한 기업봉사단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영원한 기업봉사단? 그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거를 잘 모르겠고요. 영원한 기업봉사단 처음 듣는 일인데 못 들어봤습니다. 그건 못 들었는데 제가. 네.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옛날 가락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기업봉사단. 하고 있죠. 그들을 알게 되면서 망우산 깊은 곳에 자리한 묘소들까지 왜 그렇게 깨끗했는지 비로소 알게 됐다. 이분들이 다 우리 애국자식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해보자. 남들이 못하는 일 우리가 한다는 게 제일 큰 자부심입니다. 제가 이 몸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 하고 싶은데 되는지가 그게 문제입니다. 영원한 기억봉사단으로 길이길이 우리 이름들을 다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보니까 너무 즐겁고 내 사비를 써서 이렇게 해도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거라 즐겁고 행복하고 몸이 찌뿌둥하다가도 와서 힘들고 등허리에서 정말 땀이 줄줄 나도 하고 나면 몸이 가볍더라고요. 그래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애국자 분들이잖아요. 그게 더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 분보다 여러분의 애국자니까 그 여러분 얼굴을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흐뭇하고 뿌듯할 수가 있어요. 사라지고 잊혀질지 모를 묘소를 찾아내는 사람과 그 묘소를 기억하기 위해 봉사하며 관리하는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진 망우역사문화공원. 파고들수록 경건함과 궁금증이 더해지는 이곳에서 나의 지적 호기심을 풀어줄 또 한 사람을 찾고 만났다. 20년 넘게 꾸준히 망우리 공원을 찾고 이곳을 무대로 학생들과 함께 체험과 봉사 활동을 펼쳐온 정종배 시인.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직접 집필한 망우리 인물 열전 그 자체였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근현대 세계적인 2위인 그러면 방정환 선생으로 말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일본인이 오토사쿠하고 두 분이 계시네요. 다꾸미가 네. 있는데 이분은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은 2000년도에 이분 묘역을 알고부터입니다. 이분은 이제 민해 연구가이신데 일본인이지만은 내용상으로 보면 한국인을 조선인을 옹호하는 그런 기록으로서 일본 경찰의 요시찰 인물로 이렇게 핍박을 받은 분이십니다. 원래는 여기 옆에 야생화가 되게 좋았거든요. 이렇게 이제 길을 가다가 그때 2002년 가을쯤에 이렇게 이제 보니까 저 비석이 보여서 이제 그때는 일이 올라갔죠. 이 계단 자체도 이제 나중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참배객들이 그래도 자주 찾게 되는 그런 묘역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최학성 이분은 호가 서해입니다. 대표적으로 소설가라고 말해지고요. 특히 조선문단이라는 잡지의 추천 작가 1호이십니다. 대표적으로는 탈출기, 홍염 이렇게 있고 특히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빈국문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이분은 이제 젊어서 여러 이제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건강상 문제로 32년도에 숨을 거둔 그런 요절한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묘소를 촉촉하게 적시던 담비가 조금씩 굵어지자 우리는 자리를 옮겨 못다한 숨은 이야기와 더불어 영원한 기업봉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저는 2000년 4월부터 이렇게 다니면서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의 올해까지 지금 23년째인데요. 3년 이렇게 망우리 사색의 길을 걸으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제 인물들을 찾다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망우리 묘역을 이렇게 걸었을 때 다양한 분들 그러니까 여러 묘역을 이제 봤을 때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우고 널리 이름이 알려져 있는 분이 왜 이렇게 묘역 자체가 이런 상황이 됐을까라고 굉장히 이제 마음속으로는 좀 안 됐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의 삶을 나름대로 이제 추적을 했습니다. 했을 때 그러니까 신명준 선생의 예를 든다면 분명히 묘역은 찾았습니다. 근데 비석은 찾았습니다. 근데 봉부는 없습니다. 그때서 무용고 처리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알게 됐는데 저도 그때는 무용고 묘처리 문제로 그렇게 심각한지는 몰랐습니다. 모르다가 2000년도 와가지고 지금 신명균 선생 묘역을 이제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10년 단위로 무용고 묘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2010년도에 묘지 관리인으로 등록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대단해. 힘든데 이렇게 오시고요.
그때 기일날 못 와가지고. 다소 낯선 이름의 독립운동가 오재영. 많은 이들이 모르고 지나칠 뻔했던 깊은 산의 작은 묘소에도 이렇게 기업봉사단이 찾아주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면서도 존경스럽게 느껴졌다. 백날 우리 애국지사들 좀 기억하자 이런 것보다 함께 와서 열사의 묘를 관리해보고 또 아이한테 엄마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너무 보람되잖아요. 같이 한 번이라도 와서 열사의 묘를 관리해보고 자 우리가 그분들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라를 사랑하면 그때는 힘들었지만 이 후손이 기억하면서 넋을 기리고 그런 마음을 좀 전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분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분들의 넋을 영원히 기리고 기억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도 이렇게 시작하는 게 참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끊임없이 계속 쉬지 않고 저희 돌보지 않는 그런 무덤이 있으니까 저희라도 조금 더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그냥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막상 해보니까 뿌듯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구나 해서 참 가꾸면서 자랑스럽고 되게 뿌듯합니다. 영원한 기억봉사단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중랑구에서도 많지 않아요. 아주 작은 소망이 있다면 기업봉사단위를 중랑구 사람들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모집할 때 전국구로 모집을 하면 조금 더 중랑구의 보물인 이곳이 더 알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끝나지 않고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묘소를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찾고 돌보고 그리고 관리하는 영원한 기억봉사단. 가족 단위로 나서 활동하는 그들의 모습에 감탄하던 나는 영원한 기억봉사단 출범의 1등 공신과도 만남을 이루게 됐다.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어떻게 발전시켜야 한다. 근데 그 중심에 우리 국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벌써 시간이 4년이 흘러서 그때 기억을 잠깐 더듬어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조마조마했어요. 이거를 과연 사업을 시작했는데 몇 분이나 오실까? 사실 제 생각으로는 한 10명 정도 모여도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2,000명 넘게 오셨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긴 하는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집단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2,000명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봉사단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유산이고 그리고 위인들이 영면에 계시는데 그 가치가 제대로 발현이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게 좀 그런 의식들이 그러니까 소중한 문화유산이 있고 그거를 지키고 그리고 갖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관리할 묘소를 분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영원한 기억봉사단. 특히나 누구도 시키지 않았음에도 직접 발로 뛰며 찾아내고 탄생시킨 그의 망우리 공원 묘소지도는 영원한 기억봉사단의 활동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제가 만든 지도 자체로 뭐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많이 쑥스럽고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지도를 제가 만들어서 이 관리사무소에 많이 비치를 해놨어요. 몇백 부를 비치를 해놨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찾아오는 봉사자분들을 위해서 비치를 해놓은 건데 일반 시민분들이 더 많이 가지고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거의 한 500부가 동이 나버려서 그거 보면서 아직 이렇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구나. 여기저기 곳곳에 흩어진 근현대 위인들의 묘소들. 나날이 부각되는 지도 덕분에 묘소 찾기가 한결 쉬워졌지만 산이다 보니 난이도는 천차만별이다. 그러면은 지도 만드실 때 여기를 도대체 어느 정도 나오신 거예요? 한 100번 넘게 왔던 것 같은데. 저희 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이 다 알 정도였으니까 제가. 아유 정말 여기도 계단이 너무 험난한데? 이건 험난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지도 만드실 당시에 가장 기억에 남는 묘역이 있다면 어떤 거세요?
일단 네. 찾는데 고생한 묘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죠. 네.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네. 서동일 선생님 독립운동하셨던 네. 묘소가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한 400~500m 내려가야 되거든요. 당시에 지금은 길이 잘 정비가 돼 있고 또 찾아가는 길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그래서 뭐 찾아가는데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건진규 선생님이라고 조각가 분 계신데 그분 묘소도 이제 산을 헤집고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예, 그 두 분 묘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00번 넘게 여기를 오시고 그 중에서 가장 속상하시고 마음이 아팠던 미혹이 있으시다고. 이영학 선생님이라고 예,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가족분들이 다 이제 북으로 월북을 하셨어요. 혼자 남으셔가지고 굉장히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무연고 묘기 때문에 사실 뭐 한영훈 선생님이나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은 국가에서 묘를 다 관리를 하거든요. 돌보시는 분이 없어요, 묘역을. 처음 묘지를 딱 찾았는데 그 무덤 한가운데서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가 자라고 있고 굉장히 좀 처참했죠. 보면서 대접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예. 그래서 저희 봉사자분들이 다 팼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다 베고 주변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예.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독립운동가의 무덤이 돌보는 이 없이 오래도록 방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고 괜히 부끄러워졌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너무 속상하네요, 그런 것들이. 장갑이 낚여. 문제일까? 여기 어디가? 숟가락이 작은 게 문제예요. 됐어? 장갑을 자르자. 가위물 제발. 이쪽으로 가자. 비슷한 거 아니야? 이젠 마음 아파하고 걱정하고 미안한 마음을 조금은 줄일 수 있을까? 초등학생부터 유치원생까지 영원한 기억봉사단 단원이 되어 고사리 손으로 위인들의 묘소를 관리하는 모습에서 망우역사문화공원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초등학교 4학년 김태은입니다. 태민이 소개. 태민이 어디 다녀요? 저는 6살 어느 유치원? 유치원 6살입니다. 이름이 뭐야? 김태민입니다. 그래. 저는 서울 중국초등학교 4학년 2반 권도연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초등학교 4학년 장하열입니다. 중국초등학교 1학년 장민준입니다. 중국초등학교 1학년 장민준입니다. 지금 봉사하는 묘역이 누구 묘소인지 알아요? 박인환이. 박인환 시인 박인환 묘역이요. 네, 박인환에 대해서 아는 것 좀 얘기해 주실래요? 시인이고 좀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역사 관심은 잘 없었는데 조금은 관심 생겼어요. 활동하면서 느꼈던 재밌었거나 뿌듯했던 거 있을까요? 위인들께서 잠들어 계신 곳을 우리가 직접 손으로 청소할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친구는 뭐가 제일 좋았어요? 뭐가 제일 좋았어요? 불 뽑는 거예요. 막 벌레도 나오고 하니까 놀고 하니까 좋았어요. 여러 개 말해도 돼. 뭐가 가장 좋아, 태민이? 말하지 않고 싶어. 그래. 굉장히 뿌듯했고 조금이나마 미인들에게 무엇을 해드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면 기억봉사단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예요.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해주신 분들을 기억하는 일이어서 계속 유지되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래 그거 합시다.
딱히 없어요. 고마워요. 사실 기억봉사단을 하기 전에는 역사문화공원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이름을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인식이 과연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기억봉사단을 하면서 이곳에 오게 되면서 되게 많이 변화가 있었구나. 정말 아이들이 역사를 그리고 자연을 문화를 알 수 있는 공간이 되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역사 속 인물을 바라볼 때 조금 더 거리감이 줄어들게 되겠죠. 책에서 그냥 소설 속 주인공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이분들이 살아있었던 분들이다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단지 와서 묘역을 정리하는 건 역사를 알게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각자 묘역을 배정을 받고 그 묘역에 관해서 각자 집에서 그 인물을 알아보고 와서 그 인물에 관해서 각자 발표하는 시간도 가져보면서 아이들이 역사 인물을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기억봉사단을 그만하게 되더라도 위인들께 감사하는 마음은 영원할 것입니다. 나무가위 기억봉사단 화이팅! 너무나 기특하고 장하고 칭찬해주고 싶은 우리 아이들. 가치 있고 소중한 유산을 찾고 지키고 기억하기 위해 봉사하는 다양한 구성원의 영원한 기억봉사단을 통해 마음 깊이 고마움과 든든함을 느끼게 된다. 참 좋은 일이죠. 여수 관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저희가 조상묘를 1년에 한 번씩 볼출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조상도 아닌데 이렇게 와서 참 좋은 일 하십니다. 일만 들어도 훌륭한 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봉사는 아무나 힘든 거야. 봉사는 힘들어요. 그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과거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생각지 못했는데 훌륭한 일을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네. 애국지사 안창호, 한용운, 유관순을 비롯해 이중섭, 방정환, 박윤환 등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예술가와 문학가가 잠들어 있는 망우 역사문화공원. 위대한 선구자들이 지나간 삶을 비롯해 그들의 이야기와 사연이 오롯이 담긴 이곳은 단순히 죽음만을 생각하는 공간은 아니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나은 내일로 이끄는 이정표가 될 수 있던 데엔 영원한 기억봉사단의 참된 노력과 기억하기 위한 마음이 있었다는 걸 확인하며 우리는 어제처럼 오늘도 이 길을 걷고 있다. 망우역사문화공원은 나의 건강의 포인트다. 저는 망우공원이 우리나라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시간을 있게 해주셨고 지금 이 나라를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엄마 같은 존재다. 엄마처럼 이제 언제든지 찾아오면 푸근하고. 망우역사문화공원은 나에게 힐링의 장소이다. 왜냐하면 계절마다 또 다른 그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망우역사공원이란 사랑이다. 여기 묻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사랑했고 또 이 중랑구에서 이 공릉묘지를 잘 갖고 가지고 그 선열들을 기억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사랑이고 여기에 와서 그 느끼고 가는 사람도 사랑을 느끼고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